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기업 들고 오셨죠. 첫 번째 기업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YC입니다. 반도체주이고요. 간밤 이제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고 반도체 업종도 국내에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2%, 7%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 관련주들 주성 엔지니어링, 엑시콘, TSE, 펜트론, YC 같은 종목들까지 일제히 수혜가 이어지고 있는데 YC는 어떤 기업일까요? 네, YC는 YIK에서 이름이 변경된 회사고요. 2017년 2월 24일 날 대신 밸런스 제2호 기업 인수 목적 주식회사였습니다. 이게 스펙이라고 불리는 거죠. 스펙은 이제 돈 뭉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모아놨다가 회사랑 합병에 성공하면은 회사로 바뀌는 것이고 회사랑 합병에 성공 못하면 그냥 그 채권처럼 이 그 기간에 따른 이자를 받고 해산하고 끝납니다. 근데 이제 대신 밸런스 제2호 기업 인수 목적 주식회사는 YIK 주식회사랑 합병에 성공해서 2017년 2월 24일 상호 변경 공시를 했고요. 2017년도 전에 보면은 계속 2,000원대 머무르고 있죠. 스펙은 보통 2,000원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 모멘텀이 없으니까요. 그냥 채권이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YIK로 바뀌었고 최근에 올해 3월 28일 날 다시 한번 YIK에서 YC로 바꿨습니다. 네. 그 바뀐 그 목적은 뭐 기업 가치 제고라고 하는데 뭐 크게 저는 YIK나 YC나 어떤 그 느낌적인 느낌은 똑같거든요, 사실. 저도요. 네, 느낌적인 느낌은 똑같아서 완전히 간판을 탈바꿈하지는 않았다. 어쨌든 테스트 장비 주력이고요. 우리가 네. 반도체를 크게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누잖아요. 이 추석이니까 이제 구움 떡 선물 세트를 만든다고 쳐보죠. 처음에 이제 떡을 굽고 막 거기 무늬를 내고 자르고 안에 막 파시 꿀을 넣고 막 별 짓을 다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전공정이고 이제 다 그걸 만들었으면은 떡이 어디가 터진 데가 없나 무늬가 다른 거랑 다르게 들어가지 않았나 검사하고 이제 예쁘게 포장 선물 세트에 그 넣어가지고 이 그 파우치까지 묶어가지고 이제 소비자한테 가는 그게 이제 후공정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YC 같은 것은 후공정에서 패키징 아니고 테스트 담당하는 거죠. 여기서 테스트에서 통과를 해야 이제 패키징 포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테스트 장비가 주력인데 어느 시점에 들어가냐면 반도체 8대 공정에도 들어가 있어요. EDS 공정, Electrical Die Sorting이라고 전기적 신호를 확인하는 거죠. 전기적으로 신호가 왔다 갔다를 안 한다면 그 칩은 불량이에요. 아무리 좋은 최첨단 칩을 만들었다고 해도 기판 위에 올린 다음에 정기적으로 연결해봤는데 신호가 왔다 갔다 안 한다. 그럼 어느 IT 제품에도 탑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적 검사를 수행하는 장비, 그게 이제 YC의 주력 장비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공정을 조금 더 보자면은 EDS 공정을 통해서 이제 불량으로 판정되면은 그걸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리면 안 되죠. 아까 말한 대로 구움떡 중에서 막 터지고 막 무늬가 잘못되고 이런 떡들을 그냥 버려버리면은 그 떡 회사는 발전이 없어요. 네. 그거를 모아다가 수거를 해서 이 팥하고 꿀하고 어느 부분에서 이 옆구리가 터졌나 공정에서 잘못된 공정 확인을 하고 무늬가 잘못 새겨졌으면은 그 무늬가 잘못 새겨진 부분을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수율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진이 좋아지겠죠. 안 그러면은 그 아까운 밀가루, 뭐 팥 재료, 꿀 재료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불량 떡을 최소화시켜야지. 네. 그렇죠? 회사의 기업의 마진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떡을 불량품 없이 잘 만들어야 그 납품받는 회사가 있다면 납품받는 회사에서 계속 주문이 들어오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불량 판정된 칩들은 어디로 가느냐? 페일러 애널리스라고 FA 공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량 원인을 파악을 해요. 만약에 처음에 설계도를 잘못 그린 거라면 다시 그려야 할 것이고 계속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율을 높여야 됩니다. HBM의 수율이 나오지 않으니 엔비디아의 선택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이 불량 나는 것들을 열심히 연구해서 수율을 어느 정도 올려야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마지막 단계를 가서 불량품을 지금 확인해서 수율을 올리는 그 과정이 또 따로 있는데 이 지금 YC는 테스트 장비가 EDS 공정에서 들어가는 정기적 테스트 장비다. 근데 7월 29일 날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YC가
YIK 시절부터 삼성전자가 2대 주주예요.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갖고 있잖아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여러 중소형 부품 회사들, 소부장 회사들 갖고 있죠. 1대 주주나 2대 주주로 올라서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의 피를 나눠주는 거죠. 주식을 주는 건 혈맹 관계를 맺어가지고 좀 더 우리와 단순 협력 관계가 아닌 지분까지 나눠 가진 이제 뭐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더욱더 책임감 있게 그 소부장 업체를 대할 수가 있겠죠. YIK도 그런 회사고요. 2대 주주고 YC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단순 협력 관계도 있겠죠. 지분만 준 게 아니라 지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주력 벤더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삼성전자의 칩을 만들 때 EDS 공정에서 전기적 검사 수행하는 테스터는 대부분 다 YC 거를 씁니다. 네. 근데 7월 29일 날 삼성전자랑 HBM 웨이퍼 테스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금액을 보니까 1,017억 원이네요. 지난해 매출액의 40% 가깝네요. 39.85니까요. 아주 큰 규모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그냥 일반 웨이퍼 테스터가 아니라 HBM 웨이퍼 테스터이라는 것이죠. 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HBM 뭐 5세대, 6세대 쭉쭉 나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선점을 해가지고 이 삼성전자는 물량이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에 다 줘도 모자른 거를 받아먹지를 못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수위를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지금 YC의 테스터 장비를 수주를 해갔다는 것은 뭔가 HBM 이 그 테스트를 웨이퍼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다. 생산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YC 테스터 가지고 계속 불량품을 확인해가지고 이제 그 최종 공정으로 넘겨갖고 수위를 올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올 4분기부터 이제 HBM용 테스터 제품 이 MT8311입니다. 제품명이 납품 시작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 뭐 SK 하이닉스도 문을 두들긴다는 거 있는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사실 어려워요. 계속 여러 번 얘기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의뢰 입장에 있는 회사들은 한 곳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슈퍼울까지 가면 모르겠는데 네덜란드 ASML처럼 슈퍼울까지 간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의뢰 입장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반도체 씬에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두 발이 걸쳤다.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미움을 받게 됩니다. 혹은 두 회사에게 다 팽당할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은 의뢰 입장이니까 벤더가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닙니까? 이저 비슷한 실력을 가진 업체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그러면 벤더를 선택할 때 야, 너 SK 하이닉스한테도 줬어? 야, 너 우리 지금 실력 비슷한 옆에 있는데 너 선택해 줬는데 네가 그렇게 나와? 그럼 얘를 버려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단가를 후려치겠죠.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꿰차기는 힘들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쓰고 있는 HBM용 웨이퍼 테스터는 다름 아닌 미국의 그 반도체 유수한 역사를 가진 미국의 테라다인이라는 회사입니다.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할 때도 많이 나온 두산 로보틱스 할 때도 요 지금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을 인수해간 회사가 테라다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테라다인이라는 회사 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거는 좀 그렇죠. 언론 보도가 일단 앞서 나간 것 같고요. 네. 뭐 그렇게 뭐 삼성전자가 뭐 합의해주고 뭐 그 계약서에 뭐 그걸 양해해주고 쓰고 나서 막 그렇게 하면 좋겠죠. 하지만 2대 주주인데다가 YC가 그동안 주력 테스터를 공급했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에서 지난해 매출액의 약 40%에 해당되는 HBM용 웨이퍼 테스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이게 아주 지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YC 같은 업체는 10개월 선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10개월 선에서 이번 달에 밑꼬리를 쫙 달고 지금 쭉 올리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10개월 선에서 지지받은 애들은 20개월 선에서 지지받은 애들이라던가 20개월 선을 깨고 거기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제 머리 위에 20개월 선이 위에 올라가 있는 애들, 걔네들보다는 훨씬 기술적 측면에서도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C 분석해 드렸습니다. 반도체주의 수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지난 8월 20일에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혁신형 바이오 솔루션 기업이고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연일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어떻게 잘 상장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래도. 네,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클래시스 그리고 덴티움, 뭐 제이시스 메디칼, 비올, 하이로니, 뭐 오르다가 아니죠. 뭐 이루다. 오르다는 어디를 성적이 오르다 그거 이루다 이런 미용 의료기기는 지금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시세도 상당히 좋죠 지금. 네. 크레시스가 지금 시가총액 코스닥 5위를 두들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치료용 의료기기 시장은 우리나라가 약간 미용 의료기기보다는 세계적인 어떤 인지도도 그렇고 수준 자체도 지금 낮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라는 회사가 상장했는데 넥스피어라는 그리고 넥스피어 F라는 그 다음에 넥스 파우더. 그러니까 넥스로 시작하는데 뒤에 피어 F, 파우더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아이템을 들고 이제 상장을 했어요. 넥스피어는 몸속에서 분해 가능한 혈관 색전 치료제입니다. 색전 치료제가 뭐냐면 일부러 혈관을 막아버리거나 메꿔버리는 시술이거든요. 네네. 혈관 색전술을 시행할 때 조영제, 혈관 속이 잘 보이게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조영제, MRI 찍을 때 뭐 그 맞는 거. 조영제와 함께 같이 사용이 되는데 카테터를 통해. 이 카테터 예전에 이경규 씨가 시술할 때 그 카테터를 몸에 집어넣어 혈관을 넓혀가지고 스텐트 시술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 카테터라는 걸 통해 가지고 혈관 내로 주입을 시키는 관색전 밀입구입니다. 밀입구는 이제 마이크로미터 단위여서 굉장히 작은 단위죠. 이거를 주입하면 혈관이 일시적으로 폐색이 돼요. 그래서 혈관 색전 치료제에 쓰이는 밀입구고 이거는 자궁분종이나 간암의 적응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피어 F, 뒤에 F가 붙은 거는 관절염에 쓰여요. 두 개가 다릅니다. 적응증이. 그래서 이제 넥스피어 F가 최근에 새로 나왔는데 이거는 관절의 통증을 유발하는 비정상적 혈관에 색전제를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이 뭐냐면 왜 지금 여기 색전을 시켜버려야 되냐면 해당 부위의 신경세포를 괴사시켜서 죽여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세포를 일부러 죽이기 위해서 혈관을 일부러 막는 겁니다. 근데 아까 분해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생분해되는 밀입구 성분이기 때문에 통증 유발하는 신경세포를 혈관을 막아서 일부러 죽여버린 다음에는 최소 2시간에서 6시간이면 분해가 돼요. 근데 기존에 나와 있는 미국 제품은 뭐가 안 되냐면은 생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신경세포를 통증 유발하는 걸 일부러 괴사를 시키는 것까지는 똑같은 효능인데 그 다음에 사라져야지 정상세포가 다시 혈관이 열릴 거 아니에요. 혈관을 일부러 막은 거니까 나쁜 걸 죽이려고. 근데 생분해가 안 되니까 정상세포를 막아버리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금 요 넥스피어 F 같은 경우는 생분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없는 거죠. 네. 정상세포까지 괴사가 돼버리거나 피부 색깔이 바뀌어버리는 변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훌륭한 요 제품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치료제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치료제 어이애가 아닌 것에 주목은 하셔야 됩니다. 아이애입니다. 재료예요, 재료. 우리가 말하는 그 뭐 병원에서 하는 치료제는 어이애잖아요. 네. 이건 재료기 때문에 아이애입니다. 오타가 아니라 다 아이애예요. 네.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국의 근골격계 통증 색전 치료제 넥스피어 F 임상 시험 계획을 냈는데 일단 승인을 받았습니다. 20개 미국 주요 대학병원에서 지금 120명 환자를 대상으로 넥스피어 F에 대해 유효성과 안정성을 확인할 예정이고요. 이게 임상 시험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도 이게 팔릴 수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넥스피어랑 넥스피어 F는 아까 말한 색전증 치료에 일부러 나쁜 신경세포를 괴사시키기 위해서 이 혈관을 막는 거에 쓰이는데 적응증만 틀리다고 했고요. 넥스 파우더는 뭐냐? 말 그대로 파우더. 우리 마데카솔 또 뭐 진물 나오는 데는 파우더 뿌려잖아요. 네. 마데카솔 크림이 있고 거기는 그냥 피난 데만 바르는 거고 딱지 같은 거 있는 거. 진물 난 거는 파우더 뿌리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출혈이 있을 때 지혈하는 건데 언제 쓰이느냐? 내시경용 지혈제예요.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넥스 파우더를 분사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허가를 받은 거는 위장관 출혈이 있을 시에 내시경으로 분사하는 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거는 대장, 하부위장관이라고 하죠. 대장 내시경에도 지금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넥스 파우더의 능력이 뭐냐면 물에만 닿아도 파우더가 겔 형태로 바뀌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기존 제품하고 뭐가 틀리느냐? 기존 제품은 똑같이 내시경 통해서 분사를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피를 만나야 응고가 돼요. 피가 안 나면 응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피가 난다는 내시경을 넣는데 피가 난다는 건 뭐예요? 몸 속에서 피가 난다는 거. 이미 피가 터져버린 거예요. 피가 터지고 나서 응고를 시키는 거고 이거는 피가 터지기도 전에
몸속에 수분만 만나면 바로 응고가 돼서 계리 형태가 돼 있어요. 그럼 뭐가 좋으냐? 미리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피가 나는 순간 바로 둘러싸서 피가 나오는 순간부터 압박을 시켜서 피를 바로 응고시켜요. 더 빨리. 그러니까 지혈이 더 빠르게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출혈 예방 파우더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출혈 지혈이 아니라 이건 제출혈 예방 파우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 있죠. 이 회사를 통해서 한국 식약처, 유럽 CE, 미국 FDA 승인 다 받아서 미국, 유럽 20개국 등지에서 넥스 파우더 이미 판매 중이고 아까 말한 대로 위 내시경에서는 지혈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장 내시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 또 9월 말까지 미국에 임상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에서는 위 내시경보다 대장에서는 출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여긴 추가 출혈을 막는 예방에 초점을 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수분만 있어도 바로 계령태로 응고가 돼버리는 넥스 파우더. 이건 대장 내시경에서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스피어, 넥스피어 F, 넥스파우더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넥스피어는 임상 통과 기대감까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PNS 미케닉스, 이것도 생소한 종목인데 지난 7월 31일 날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했고 보행 재활 로봇 기업이네요. 7% 넘게 현재 올라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이것도 이제 우리 F&B 푸드 앤 베버리지에서 활동하는 서비스 로봇은 이제 익숙하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네. 그리고 산업 로봇 같은 경우는 로보스타. 그리고 앞으로 청소 로봇 같은 경우는 에브리봇 같은 거 집에서 많이 쓰시죠, 로봇 청소기. 근데 이거는 좀 이제 환자가 돼야 됩니다. 재활용 로봇이거든요. 재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한국 야쿠르트의 자회사 큐렉소가 만드는 모닝워크, 아침에 걷게 만든다. 이런 재활용 로봇이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은 생소하고 주시장에 별로 없죠. 종목이. PNS 미케닉스는 뇌신경 가소성 이론에 기반한 워크봇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뭐냐면 뇌가 손상돼도 꾸준히 성장하면서 신경회로가 변한다는 이론. 이게 뭐냐면 뇌졸중 환자분들이 네. 가보시면은 다 무슨 훈련을 하고 있냐면 보행 훈련을 하고 계세요. 재활병원에서. 왜 그러냐면 일단 걷기를 성공을 하면은 뇌에도 좋은 작용을 하고요. 가만히 누워있어서 맨날 병상에 있는 것보다는 걸으면서 활동해서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면 뇌의 기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환자들이 대부분 하는 게 재활훈련이 보행에 특화되어 있어요. 네. 거기에 거기에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틀린 거, 오늘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가지 특장점이 있죠. 여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 경쟁 기업에는 2 조인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 조인트가 되는데 이거는 엉덩이 관절이 고관절이고 무릎 관절이 슬관절이고 발목 관절이 족관절이잖아요. 근데 경쟁 기업은 족관절이 안 돼요. 근데 아까 전에 보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죠. 그럼 족관절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로봇이, 재활 로봇이. 네. 근데 이거는 족관절을 기점으로 해서 고관절, 승관절을 움직이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3 조인트. 예. 조인트 거기에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2 조인트밖에 안 되는 경쟁 기업에 비해 특장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라인업은 뭐가 있느냐? 성인 전용은 워크봇 S, 아동 전용은 워크봇 K, 네. 로봇 모듈 교체용은 워크봇 G, 프리미엄급은 워크봇 P.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워크봇 S는 성인 전용이라고 했죠. 이미 서울대학교 병원하고 국립재활원의 의료 현장에서 재활훈련 로봇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어깨관절 질환 재활 로봇, 한자로 상지 재활 훈련, 그 다음에 유소화용 보행 보조 로봇 베이비봇을 개발하고 있다.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큐렉서 정도밖에 없고요. 지금 여기서 실제로 경쟁하고 있는 회사는 스위스 겁니다. 스위스 호코마사에서 나온 로코멧이라는 것이 지금 아까 말한 뇌졸중 환자들의 재활 현장, 병원 현장에서 주로 로코멧이 쓰이고 있고 지금 이제 PNS 미케닉스에서 만든 이런 워크봇 시리즈가 그 부분으로 침투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최초로 3 조인트 드라이브가 가능한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PNS 미케닉스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